안녕하세요. 여기 한국과 중국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 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소피라고 합니다. 평소 아시아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저는 대학 졸업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겨 곧바로 아시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아시아 문화의 중심인 한국과 땅이 크다고 알려진 중국을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국을 먼저 가려다가 중국편 비행기표가 싸게 나와 저는 중국부터 들르기로 했죠. 중국의 이미지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서양식 기술을 동양화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비행기에서부터 그 이중성이 드러났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어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이야기는커녕 싫으면 다른 거 타라는 식의 응대부터 정말이지.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죠. 수화물 서비스도 불친절했습니다. 200지 정도가 넘어간 것에 대해 부가요금을 요구했고 가지고 있던 짐 하나를 기내용으로 옮겨서 겨우 해결했죠. 그렇게 비행기를 탑승하고 겨우 여행을 시작했는데 기내식은 정말이지 최악의 내용물들이었습니다. 그냥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아니라 며칠은 지난 음식 같은 신선함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먹은 중국 음식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이지 놀랄 정도로 정성이 부족한 식품들이었습니다. 푸석푸석한 야채와 이상한 수프를 한 곳에 담아보기에도 별로였죠. 도착한 공항에서야 말로 진짜 어글리 차이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중국 공무원들이 제 짐을 검사해야 한다며 모든 소지품을 열으려 하는 것이었죠. 마치 제가 불법 밀입국 시도하는 사람처럼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곤 중국어로 뭐라 하면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이 이런 곳이었나 싶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QR코드 입국 심사로 매우 신속함을 자랑했던 정보와는 달리 한 명 한 명 수속을 진행하다 보니 줄이 매우 길었고 당연히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나오는 곳에서만 시간이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어요. 같이 있던 아이 엄마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고 여기저기 난리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수화물을 기다리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가져간 자신의 짐들을 빼고는 제 가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몇 번이나 게이트를 확인해보고 번역기를 돌리며 알아봤지만 결국 제 짐은 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공사에 알리니 이런 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제게 허망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 울음이 나기 시작했지만 제게 필요한 여권과 귀중품과 생필품을 기내용 백팩에 챙긴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가히 궤변이라고 할 만큼 더럽고 불쾌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공항을 힘들게 나와 버스를 타고 호텔을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분명 처음 보는 중국인이 제 앞을 가로질러 앞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가 난 채 쳐다보기만 했는데 또 다른 중국인이 다시 제 앞에 줄을 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로 막아서고는 순간 프랑스어로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서양인이 영어로 제게 여기서는 줄을 차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앞사람 가까이 서서 팔로 껴안듯 줄을 서야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정말 경악했습니다. 줄을 안 서는 것도 최악인데 모르는 사람을 껴안아야 한다니 말이죠. 제 앞사람을 보는 것도 모르는 중국인이 제게 뒤로 붙어있는 것도 불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아이를 데리고 입국 수속을 하던 중국인 가족 아이가 앞에서 매우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달랬고 그러던 중 갑자기 아이 엄마가 모두가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기더니 배변을 시키는 것이었죠. 세상에나 미친 건가 싶었지만 모두들 마치 익숙한 가로수 한 그루를 보듯 아무렇지 않게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는 진짜로 자리에서 앉아서 용변을 해결했고 그 더러운 검은색의 찐득한 괴물이 바닥에 적나라하게 놓여졌습니다. 그저 그것이 같은 시공간에 놓여 있다는 게 너무 싫었고 저 괴물을 누군가 치워주거나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1세기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강아지가 아닌 사람에게 길거리 용변을 보게 한다는 사실에 제 머릿속은 패닉 상태였죠.
그렇게 길거리 괴물의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정석이었던 저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그 중국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듣질 않았죠. 이제는 그냥 중국인들처럼 무법과 무규칙으로 살아야겠다는 체념을 했고 버스 안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모습에서 그냥 이곳의 여행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에서도 역시나였습니다. 예약된 제 호실이 제가 늦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서 다른 작은 방을 제게 소개했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대체 예약은 왜 하는 걸까요? 이런 식이면 이 지옥에서 정상적인 탈출이 가능이나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서워졌죠. 정상적인 절차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과연 제가 떠나고 싶은 날에 갈 수 있을까 말이죠.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예약된 비행기도 이런 식이면 중국 공항에서 정상적인 탑승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겨우 잠에 들었고 다음날 배고픔을 뒤로 한 채로 호텔을 빠져나와 서둘러 버스를 타려던 도중에 도로 곁에 있는 풀숲에서 용변을 보는 중국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해해야 했지만 더러운 괴물이 탄생하는 순간을 라이브로 지켜본 이후 이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비행기로 탑승을 했고 취소한 비행기표는 아까웠지만 그곳에서의 몇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경험이었기에 고민 없이 한국행을 택했죠. 하지만 저는 매우 긴장의 연속이었고 한국도 과연 어떤 문화 충격으로 제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었기에 온갖 상상을 하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확실히 중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익숙한 줄서기가 보였죠. 프랑스였다면 지겨워했을 건데도 이제는 줄 서는 것이 반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힘들어서 그런지 체감상 더욱 빠르게 느껴졌죠. 그런데 공항에서 이상한 광경이 있었는데 줄 대신에 자신의 캐리어를 줄 세운 모습이었죠. 이상해서 한국인에게 물어보니 줄서기가 힘드니 캐리어로 줄을 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게 충격이었는데 그럼 훔쳐가지 않나요? 라고 하자 절대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저는 예약과 서류까지 받은 캐리어 짐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한국은 자신의 캐리어로 줄을 선다고 일단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공항 내부의 모습 또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새로 생긴 터널이라며 모니터로 가득 채워진 터널 공간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차원을 이동하는 느낌을 주었죠. 머리를 식히며 공항을 구경하다가 그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다는 신호가 배에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전 BTS의 지민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을 봐서 꼭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공항 내의 떡볶이 요리집을 찾아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친절하게도 저를 식당까지 안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느낀 제가 점점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지요. 이어서 처음 보는 떡볶이의 실물을 접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배가 너무 고팠기도 했고 기내식에 실망했던 중국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음식에 손도 대기 싫어서 사실상 계속 제대로 된 음식을 구경조차 못했는데 음식점 주인분께서 제가 떡볶이 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더니 프랑스 사람이 처음 먹는 것이라면 치즈 떡볶이를 추천한다면서 정성스레 담긴 그릇에 주셨는데 그 맛이 다시 한번 충격이었습니다. 평소 매운 음식도 잘 먹는 저는 떡볶이를 저의 영혼의 안식처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음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매콤하지만 쫀득하며 짭짤하면서도 달달하고 감칠맛이 나면서 치즈의 향과 고소함이 느껴지는 정말 제대로 된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BTS의 지민이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의 나라였다니 한국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 구석에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신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세심한 친절함에 감탄했고 아직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물건을 줄 대신 세울 정도로 정직한 사람들과 불가사의한 조합의 떡볶이까지 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하던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비좁고 더럽고 무질서하며 충격적인 괴물을 마주했던 중국에서의 기억과는 정반대로 질서정연하고 쾌척하고 넓고, 그리고 최첨단의 버스가 저를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버스 좌석마다 모니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행기 비즈니스석인지 버스인지 모를 정도로 프랑스에도 이런 버스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잃어버린 것이 한국 여행에서는 오히려 가뿐하고 좋았습니다. 좌석마다 가방거리가 있어서 가방을 걸어놓고 모니터로 한국어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친절한 사람들 때문인지 말들까지 아름답게 들릴 지경이었죠.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며 서울 호텔에 도착한 저는 드디어 선진국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어디에서도 지저분하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여기저기 대중교통이 많았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기다리는 좌석에서 충전도 가능한 최첨단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어 지도 어플 하나로 모든 정보들을 쉽게 습득이 가능했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호텔에서 시작된 한국의 여정은 다른 의미로 충격이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친절했으며 지하철에서 나이가 지긋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과 임산투석이 따로 있는 모습 등 대체 같은 동양 사람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며 제가 의심했던 작은 부분마저 철저히 부서졌는데 결정적으로 한국의 카페 문화에서였습니다. 카페 문화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서 오히려 카페 자부심이 있었던 제게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인들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는데 일단 주문을 키오스크와 핸드폰 어플로 상세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인 사람에게는 매대에서 주문도 가능했고 주문하며 충격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다들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주문하러 가는 문화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너무도 위험해 보여서 휴대폰을 누가 가져갈까 뚫어져라 지켜봤지만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안심했고 다시 한번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계속된 모습에서 이것은 그냥 한국인들의 문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저 역시 제 남은 가방 하나를 남겨놓은 채 주문을 무사히 마치고 동그란 플라스틱 원반을 받아왔는데 그 원반은 바로 주문한 것을 알려주는 알림 원반이었던 것이었고 제 가방이 잘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이 밖에도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계속 이어졌고 그렇게 저의 동양 최고의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는 영원히 갈 일은 없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경험은 제 조국 프랑스에도 널리 전파할 예정입니다. 길었던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두 나라의 문화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남긴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용기와 힘을 준답니다. 감사합니다.